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병원 당뇨병 교육실의 간호사 김영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건강 정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 혈관이 진짜라는 제목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혈액이 지나다니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맥은 산소가 풍부히 녹아있는 혈액을 온 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 근육으로 가는 동맥,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특히 머리로 가는 동맥의 경우 막히거나 터진다면 갑작스럽게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굴에 마비가 온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마비, 또 말이 갑자기 잘 안 되기도 하고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우기도 하고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혹시라도 나타나신다면 즉시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생겼을 때는 이제 응급실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시면 되지만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들이죠.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 요소 10가지가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그것들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개선시켜주는 식습관, 운동, 담배, 흡연, 또 스트레스, 음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인데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고 140에 90은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지만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서 약물을 열심히 드셔야 합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8시간 공복 상황에서 126 이상이면 당뇨병, 또 식후 2시간에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 의심되므로 전문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거쳐서 약을 복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일 경우에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많게 되면 혈관벽에 가서 들러붙게 되고요.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 때 몸 밖으로 배설하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성지방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지방이 아니었던 떡이나 빵이나 밥이나 술이나 과일들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섭취되고 에너지로 활용되지 않았을 때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 중성지방은 저밀도 콜레스테롤로 바뀌어서 이제 죽상경화증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지방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과식, 운동 부족,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줄이려면 조금 덜 먹고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목표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한 20년 전에 고혈압 학회에서 고혈압 예방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7개의 생활 수칙인데요.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대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알맞은 체중, 운동, 술, 담배 조심하시고
지방질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 지질의 혈증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약 처방대로 약을 잘 복용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내가 정상 체중인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평가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키 곱하기 여자는 21, 남자는 22를 해서 표준 체중을 구하시고 표준 체중에 30을 곱해서 필요 열량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번거로우셔서 표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남자 165cm이신 분들은 표준 체중이 60이고 그에 따른 하루 총 필요 열량이 1800, 여자는 155cm이신 분은 51kg이 표준 체중이고 필요 열량은 1500으로 계산됩니다. 이 필요 알맞은 열량을 탄수화물 55%, 단백질 20%, 지방 25%의 권장되는 비율로 식단을 구성하시고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염분 섭취량에 주의하셔서 이와 같이 식단을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1800칼로리의 예시인데요. 아침이 약 450칼로리, 점심이 500칼로리, 저녁이 500칼로리, 그리고 우유가 125칼로리, 과일이 50칼로리에서 전부 이렇게 드시면 1800칼로리를 드시게 됩니다. 밥의 양이 중요한데요. 210g, 점심과 저녁에 210g은 햇반 하나의 양이고 아침 140g은 햇반 3분의 2공기의 양입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체액이나 근육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과잉 섭취했을 때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 대신에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이용하시면 소금 섭취량을 조금 줄여볼 수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2000mg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라면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보면 소금에 나트륨의 1일 섭취량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채소와 해조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는 변비를 예방해주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풍족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양념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채소의 경우이고요. 과일의 경우는 그 변비를 예방해주고 좋은 영양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당이 높아서 혈당을 올리거나 체중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를 요합니다. 알코올인데요. 술은 일주일에 한 잔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한 잔만 먹고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돼지기름, 버터 이런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산으로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왼쪽에 들기름, 올리브유, 생선기름, 견과류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신다면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도 지방에 포함되므로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하로 드셔야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 TV 등에서 오리고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우리 많이 홍보 듣고 있는데요. 좀 꼼꼼하게 살펴보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불포화 지방산 노란색 막대 그래프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연두색 포화지방산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고기의 기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에는 오메가3, DHA, EPA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에서 피가 엉기는 것을 줄여줌으로써 천식, 치매,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인데요.
오징어와 전복, 새우, 내장, 뭐 닭껍질, 계란 노른자, 버터, 치즈 이런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스 지방산인데요. 우리가 이제 즐겨 먹고 있는 뭐 팝콘이라든지 도넛, 초콜릿, 감자튀김, 햄버거 뭐 이런 식품들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서 이러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이라서 우리 몸에서 6개월 이상 잔류하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나쁜 역할을 하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소에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체중도 좀 감소시켜주죠. 저밀도 콜레스테롤 감소시켜주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증가시켜주고 또 더불어서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가서 들러붙으려고 할 때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균형 잡는 기능을 향상시켜 주기도 하므로 운동을 평소에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쉽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일주일에 5회 정도 하실 수 있고 또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근육 운동을 포함하셔야 되고 강도가 너무 약하면 효과가 부족하므로 약간 숨이 찰 정도이면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심장의 합병증이 심한 경우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특히 윗몸 일으키기와 강도가 센 근력 운동은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치지 않게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챙겨서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촉진됩니다. 또 흡연과 음주, 폭식의 원인이 되고 우울한 감정을 들게 해서 신체 활동을 감소시키고 비만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음악 감상, 그 다음에 근육이완법, 또 복식호흡법 등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만드셔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는 대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공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면밀히 생각해보고 그때의 나의 감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게 나의 바람을 잘 간곡하게 부탁하면 조금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고 화가 났어요. 다음부터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갈등 회복에 도움되는 방법도 열심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을 열심히 실천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활력 있는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